안녕하세요. 투자를 디자인하다 투자이너 JSK입니다. 네, 오늘은 라스베가스 샌드 LBS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기업에서 받는 배당금으로 언젠가는 마카오에 가는 꿈을 한번 꿔봅니다. 네, 라스베가스 샌드에 대한 기본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티커는 LBS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기업명은 라스베가스 샌드입니다. 업종은 자유소비재로서 리조트, 호텔, 카지노 등을 운영하고 있고요. 시가총액은 약 46.5 빌리언 달러 수준입니다. 하나로 약 50조가 넘어가는 그런 기업이고요. 주가는 59.99불, 그리고 시가배당률은 현재 기준 5.1%입니다.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18년도 때 하반기 때 쭉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다시 반등하는 국면에 접어들고 있고요. 이 기업은 아시아 및 미국 지역에서 통합 리조트 및 카지노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이라든지 미국 라스베가스는 그러한 카지노로 유명한 세계 최대 카지노 회사라고 볼 수 있고요. 통합 리조트에는 숙박, 카지노, 게임, 엔터, 소매점, 전시시설 등이 위치해 있고, 이러한 미팅, 인센티브 트립, 컨벤션, 익시비션 앤 이벤트, 이러한 모든 목적들을 포함하는 마이스 산업의 선두주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이스 산업은 관광뿐만 아니라 게임이라든지 그리고 미팅, 전시회 이런 걸 아울러서 이렇게 기획하고 그 장소를 제공하는 그런 산업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라스베가스 샌즈의 사업 구조를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18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약 13.7 빌리언 달러의 매출을 기록을 했는데 카지노 부분이 72%고요. 기타 숙박 부분이 13%, 서비스 부분이 6%, 쇼핑몰이 5%, 전시유통 부분이 5%입니다. 그러니까 카지노의 매출 흐름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바뀐다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중 카지노 매출 중에서 마카오가 7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카오의 매출이 주요 이익원이라고 볼 수 있고, 중국 권역에서 현재 마카오로의 방문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고, 이러한 방문 증가에 힘입어서 19년도부터 21년도까지 마카오 지역에 주된 투자를 진행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지노 부분의 매출이 가장 크기 때문에 카지노 매출에 대해서 한 번 더 뜯어보면요. 크게 마카오 부분과 싱가포르, 미국 지사에 대한 그런 매출이 있는데, 마카오 부분이 18년도 기점으로요, 69%입니다. 카지노 매출 중에. 그리고 싱가포르가 22%, 미국이 8%, 통합 100% 해서 이 중 마카오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죠. 성장률도 보시면은 마카오 부분이 전년 17년도 대비 16%의 성장인데, 싱가포르와 미국은 각 7%, 5%씩 역신장한 그런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카오의 매출을 보시면은 18년도 기점으로 6.8 빌리언 달러고 전체 매출이 13.7 빌리언 달러죠. 이것을 놓고 보면 전체 매출의 거의 절반이 마카오 카지노 부분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계속 기억을 하시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카오의 그런 매출 추이에 따라서 라스베가스 샌즈의 주가가 변동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재무 구조를 보시면 요약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매출은 17년도 기점으로 상승세에 접어들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28%, 18년도 기준 이자 보상 비율은 8.7배수입니다. 배당 성향은 프리캐시플로우로 79%에 달하기 때문에 아주 안정된 그런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이상 손익계산서부터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까지 차례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18년도 기점으로 매출은 13.7 빌리언 달러고 영업이익은 3.9 빌리언 달러로 영업이익률이 28%고요. 16년도를 기점으로 영업이익률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자 비용은 늘어나고 있지만 이자 보상 비율이 8.7배수로서 충분히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고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프리캐시플로우 중에 영업으로 창출되는 현금흐름 능력 또한 출중하기 때문에 크게 큰 비중을 가진 위험 요인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증가하고 있고요. 18년도 때 17년도 기점으로 보다
자본을 보시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뒤에 현금 흐름에서 보시듯이 자사주 매입이 18년도 때 큰 폭으로 좀 늘어났죠.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면 자본에 기재되어 있는 그런 주식에 대한 그런 차감 계정으로 빠지기 때문에 자본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자본이 줄어든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요.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자본이 줄어드는 효과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금은 18년도 기점으로 4.6 빌리언 달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서 시가총액이 46.5 빌리언 달러였죠. 거의 시가총액의 10%를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입금이 11.9 빌리언 달러로 다소 높긴 하지만 평균 차익 이자 비용도 점점 증가하고 있죠. 하지만 앞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영업이익이 견고하고요. 영업으로 창출되는 현금 흐름조차 견고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이 들고, 현금 흐름표를 보시면은 영업 현금 흐름은 15년도 이후로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 18년도 때 4.7 빌리언 달러의 영업 현금 흐름이 창출이 됐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15년도, 16년도 때 마카오에 대한 그런 투자가 증대되면서 늘어난 상태였었고요. 17년도, 18년도 때는 약 0.8 빌리언 달러에서 0.9 빌리언 달러 수준으로 자본적 지출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배당금도 그래프를 보시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프리캐시 플로우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 프리캐시 플로우에서 배당금을 빼면 18년도 때 약 0.77 빌리언 달러의 그런 잉여현금, 여유 자금이 남는 것이고요. 다만 자사주 매입까지 고려를 한다면 배당 성향으로 보셨을 때도 100%가 넘어갑니다. 18년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에 들고 있던 현금으로 충당했을 그런 개연성이 아주 높고요. 차입금 나누기 프리캐시 플로우, 즉 현재 차입금을 배당을 지급 안 하고 지금 들어오는 프리캐시 플로우로 대응을 한다면 약 3.2년 정도면은 모두 갚아낼 수 있는 그런 견고한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배당 성향은 현금 배당금만 보았을 때 약 79% 수준이기 때문에 향후 20%에 더 나은 그런 현금 배당을 지급할 그런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 다만 이것은 자사주를 매입하지 않는다는 가정이겠죠. 이상 재무구조에 대해서 알아봤고 위험 및 기회 요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위험 요소는 위에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카지노에 집중되어 있는 매출 구조이면서 그 카지노 자체도 특히나 마카오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내 매출 추이에 따라서, 또한 중국 내 경제 상황이라든지 미중 전쟁 간의 이런 정치적인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변동성이 다소 높은 게 사실이고요. 19년도부터 21년도까지 캐펙스가 늘어납니다. 특히나 마카오에 대한 그런 자본적 지출이 늘어나는데, 자본적 지출 계획을 보시면은 해당 기업에서 제출한 보고서인데 19년도부터 20년도를 비교를 해본다면 18년도 대비해서 자본적 지출이 크게 늘어나죠. 특히나 여기서 늘어날 때 보시면은 이렇게 남색으로 그리고 주황색으로 된 부분이 마카오에 타워 건물을 짓는 그런 자본적 지출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18년도 대비해서 약 0.42 빌리언 달러의 자본적 지출이 19년도에 늘어난다라는 것을 위험 요인으로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다만 마카오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것이 바로 위기이자 기회일 수 있는데요. 바로 마카오의 높은 성장세 때문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파란색 부분이 10% 이상 전년 대비 마카오로의 그런 관광객이 늘어난 추이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딱 두 군데만 마카오로의 그런 관광객이 줄어든 도시가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17년도 대비 18년도 때 관광객 방문 수가 약 14%가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성장세가 있기 때문에 위에 위험 요인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자본적 지출이라든지 매출 구조가 그렇게 집중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고요. 특히나 이렇게 늘어난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자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내
라스베가스의 사업부인 샌즈 차이나의 시장 점유율이 28%에서 34%로 늘어났고요. 기타 나머지 업체들은 오히려 17년도 72%에서 66%로 시장 점유율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또 한 가지, 중국에서 그런 교통 인프라 구축이 확대되면서 마카오로의 그런 관광객 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해당 라스베가스 샌저스의 그런 보고서를 보시면은 이렇게 중국 내 교통 유통망이 이렇게 발달을 하기 때문에 특히나 마카오에서 홍콩까지의 그런 해상 터널, 해상 대교가 이렇게 설립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마카오로의 그런 관광객 유입이 증대될 요인이 많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라스베가스 샌저는 양난의 검이죠. 마카오의 성장세에 힘입어서 거기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매출 구조가 전체적인 사업 매출에서 차지하는 마카오의 매출 구조가 점점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대한 그런 경제가 악화된다거나 중국과 미국 간에 그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주가 변동성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러한 이슈들 때문에 중국향 매출이 점점 줄어든다면 영업현금 흐름조차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존재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중국 내 교통 인프라가 확충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마카오로의 유동인구가 증대되게 되면 그 해당 지역에 대한 체류 시간이 늘어나고, 체류 시간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매출이 증대하는 그런 선순환을 가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18년도 기준에 프리캐시 플로에서 배당금을 뺀 금액을 보면 약 0.77빌리언 달러의 여유자금이 남는다고 했죠. 위에서 캐펙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18년도 대비 19년도 때 추가적으로 0.42빌리언 달러의 자본적 지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걸 감안하더라도 약 18년도 기준으로 0.35빌리언 달러의 그런 여유 현금 흐름이 남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더라도 19년도 때 무리한 그런 배당 증가라든지 자사주 매입이 아니면 현금 배당은 충분히 지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현재 현금이 4.6빌리언 달러, 시가총액의 10%가량의 그런 현금을 미리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설령 영업 현금 흐름이 조금 악화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충분히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카지노 매출이고, 그 카지노 매출 중에 마카오의 매출이 약 70% 이상, 전체 매출로 따지면 50% 이상이 마카오 카지노에서 창출이 되기 때문에 라스베가스의 분기 실적이라든지 실적을 보실 때는 마카오에 대한 성장성과 그리고 수익성을 지속적으로 바라보셔야 된다는 것을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투자를 디자인하다 디자이너 JSK였습니다.